배치하는 시스템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성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콜 번호 통합으로 출퇴근 시간, 심야 시간대 등 특정 시간에 배차율을 성공시켜서 시민에게 신속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배차 성공률 증가에 따른 승객을 찾아다니는 차량의 움직임 최소화로 교통체중 감소, 공해 감소, 연료 절감에 따른 택시업계의 안정적 수익 증대가 기대되며, 셋째, 여성 및 노약자 등 택시 이용 시 승객의 승하차 지점 확인 문자 발송 등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 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호승, 안중 등 특정 택시 교통 소외 지역의 배차율이 낮은 지역에 점증적 배차 성공을 증가시켜 불법 택시 유사 영업이 감소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택시 브랜드 콜 구축 사업으로 제2의 추경에 8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리기 전에 6월 의정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메르스 사태로 간담회가 취소되어 설명드리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시킨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황 및 그간의 추진사항을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발단은 평택, 송탄, 개인택시 남북부 조합장님들께서 2013년 3월경에 평택시의 브랜드콜 추진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은 평택시 택시 면허 및 콜 운영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택시 면허 현황은 1571대, 이 중 개인 택시가 1170대, 법인 택시가 401대가 되겠습니다. 법인 택시는 1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콜 운영 현황으로는 개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콜이 13개 콜이 있습니다. 개인 콜이 7개, 법인 콜이 6개, 총 가입률은 68.4%인데요. 1074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개인 콜들의 명칭을 보고 분포도를 보면은 개인 남부에는 4개 콜이 있고요. 모닝콜 213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콜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콜 52대, 안중콜 74대, 행성콜 40대, 송탄 쪽에는 국제콜 114대, 4040콜 84대, 육천콜 96대, 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운영 중인 GG콜 126대, 평택콜 111대, 일원콜 39대, 천호콜 34대, 파고다콜 52대, 송탄콜 39대, 총 1074대가 68% 정도가 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볼 때는 10개 시군에서 브랜드 콜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약 83%가 참여를 하고 있고, 구리시가 53%, 광명시가 32%, 남양주 62%, 김포시가 73%, 오산시 49%, 하남시 100%, 파주시 90%, 화성시 32%, 의정부시 51% 등 10개 시군에서 브랜드 콜을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3월경에 남북부 개인택시 조합에서 평택시에 개인택시 통합 브랜드콜 사업 추진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평택시 입장은 경기도 브랜드콜이 운영 중에 있으니 평택시에서도 경기도 특색사업에 맞춰서 GG콜 지원을 해라. GG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니까 그쪽으로 가입을 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12월에 그해 연말에 개인택시 조합 스스로 개인택시 관계 기사분들이라든가 법인, 노동조합과 합작을 해서 브랜드콜 참여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64.4%의 그 참여율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3월 18일, 4월 11일자로다가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에서 주관을 했고요. 또 시장님 3월 25일에 그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장님 면담을 실시하는 등 택시업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과 알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 입장은 법인, 개인, 지역콜 간의 의견 대립이 이렇게 왕왕하니까는 기준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9회 9월에 법인 및 개인 참여도가 80% 이상 참여를 했을 시에 시에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가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참여가 되니까는 저희 시 직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직원, 택시업계 해서 오산시 브랜드콜을 벤치마킹을 했고 그해 9월에 천안시 브랜드콜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벤치마킹한 그 오산이나 천안 그런 자치단체의 의견은 법인 통합을 전제로 높은 참여율로 처음에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참여도 분석을 또다시 64%에서 이제 80%를 맞추기 위해서 개인택시 조합, 양계 조합장들이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분포도 참여 의사, 그 날인된 문서를 저희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80%에 미달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부적합하다. 개인택시, 아니, 브랜드콜 추진에 80% 기준 조건을 충족을 못하니까 부적합해도 추진을 못하겠다 해서 문서로 다 업계에다가 통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 80%를 맞추려고 80% 맞추는 저기에 문서로 다 계속 시를 압박을 해서 업계 및 낸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우편 검증을 실시를 해보자 해서 그분들이 과연 찬성에 사인을 한 것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반송용 우표를 봉투치에 동봉을 해서 참여 의견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참여 의견 검증 결과 찬성이 56.5%, 이 가운데 법인은 52.9%, 개인은 57.7%가 찬성했습니다. 총 56.5%의 1차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요. 참여 법인으로는 광림, 마루, 평마, 선영, 천호, 파고다는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고, 불참 법인은 삼상, 평택, 인력, 송탄, 인원택시는 우리는 불참하겠다. 이런 법인들의 의사표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남북부 조합장이 이제기를 했어요. 개인 택시라든가 법인 택시도 이제 기사가 택시 한 대당 기사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2명 이렇게 교대로 하기 때문에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일부의 의견이니까는 반대한 사람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고 그 다음에 미참여자 완성용 우표봉투를 넣어서 보냈음에도 미참여한 내용이 한 490여 명이 됐어요.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검증을 실시하자라는 요구를 받고 저희들이 2차 검증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안중, 행성, 모닝콜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5월 4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안중, 팽성, 모닝콜 시장님 면담 주요 내용은 안중, 팽성 지역은 기존 콜로도 주민들 큰 불편 없이 택시 이용이 가능한데 왜 굳이 시에서 이런 콜 사업을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기존 콜 영업금 손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라는 질의를 했고요. 모닝콜 우리 시의 가장 큰 콜 중에 회장님은 기존 콜 장비 의무 약정 위약금은 누가 물 것이며 배상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210명의 콜 회원 확보로 우리는 반대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인원택시 노조 조합장 의견은 안중포승 측에 택시 유사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횡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나 제대로 단속을 해달라 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5월 11일 날 브랜드콜 택시 추진 참여 의견 조사 1, 2차 결과를 최종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여 의견 조사 결과 1, 2차 두 개가 면허대수 1571대 중 1571명 중 찬성 999명, 63.6%, 반대 339명, 21.6%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401대 중에 찬성은 212대 52%, 반대는 189대 47%, 개인택시 1170명 중에 찬성은 787명,
67.3%, 반대는 15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콜센터별로도 참여도 분석을 해보니까요. 모닝콜 같이 이렇게 큰 데는 1차 때도 찬성이 26% 정도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에서 하면은 하겠다 이런 의견이 한 34%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콜들도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한 63.6%가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에서는 3개 권역, 남부, 북부, 서부 분포된 우리 시 특성상 교통여건 취약 소유지역 교통여건 개선 및 많은 시민의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 제공과 불법 유사 택시 영업 방지 및 실차율 증가로 택시업계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 통합 브랜드 콜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방식은 처음에 80% 이상 참여를 해서 잘 해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비록 65% 정도, 64.8% 정도라도 시작을 해서 운영을 잘 해서 기존 콜들이 추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후자를 택해서 64% 찬성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주경의 예산을 8억 8,7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일반 택시 1,500대에 60% 정도, 900대를 콜센터 기기를 설치를 해주고, 콜센터는 저희 교통약자 편익 증진을 위한 그 공설운동장, 즉 소사벌 레포츠 공원 내에 있는 교통약자 이동 증진센터 옆에 사무실을 활용을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인원을 9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시 지경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전 양해 없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득권이 있는 안중 팽성 지역에서 이제 좀 반발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일반적으로 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이 통합 브랜드 콜이 대도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저희 시가 이제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장도시고 해서 저희 시의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일 겸 택시의 브랜드 콜을 일원화 하면은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편리한 점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안중이나 팽성 반대하시는 그 모닝콜 그런 관계자분들한테도 계약 기간이 끝나는 뭐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기간까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저희 시의 브랜드 콜에 참여 의사가 있으시면 그때라도 참여를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저희가 약정금에 대한 위약금 배상이라든가 거기 종사자의 뭐 어떤 분은 퇴직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드려야 될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약정기간 만료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 평택시 브랜드 콜이 운영이 잘 되면은 가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제 저희도 이용을 해보면 예. 이 콜 전화번호가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성탄에서 있으면서 평택번호를 전화를 걸면 또 전화가 평택 콜택시 전화가 걸려가지고 여기는 평택이라고 그게 안 갑니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가능하면 통합 브랜드 콜로 해서 특정 전화번호를 계속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좀 택시 편리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콜을 부르면 우리가 1,000원인가 이렇게 비용을 부담을 하죠? 예, 승객이 1,000원 비용을 콜비를 더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그건 계속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무료로 다 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예. 그럼 뭐 시민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정책을 출발할 때 뭐 초기에 80% 찬성을 말씀하신 거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뭐 통합 브랜드 콜 구축을 하면 이 안중이나 팽성처럼 이거에 반대하는 그런 콜택시들은 자율적으로 기간을 뭐 3년이면 3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지지콜 가입되어 있는 그 법인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경기도 지지콜하고 계약장 만료 기간이 이제 끝나서 대기 상태인데요. 지 브랜드 콜이 출범을 하면은 지 브랜드 콜로 들어올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뭐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브랜드 콜을 하는데 카카오하고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들도 예상되지 않나요? 카카오 택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줄 아는 젊은 층이라든가 중장년층이 다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브랜드 콜 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투지폰 그 옛날 그 투지폰 활용하시는 분이나 집 전화를 활용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그 번호 하나만 기억을 하시든지 입력을 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눌러주시면은 바로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통합 브랜드를 했을 때 이제 뭐 비용 면에서 1,000원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 시간에는 이제 안심 귀가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그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할 건가, 또 유예 기간을 주면 그것이 충분히 그 사람들을 나중에 흡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쭉 말씀을 하고 이제 우리 어떤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1333 전국 통합 콜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예,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1333 전국 통합 콜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전국 콜택시 1333. 저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경기도에는 이게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그 한 가지 라인 중에서 지금 서울하고 그 인천은 이 1333 번호만 누르면은 전국에서 어디든지 다 콜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구축을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내년에 아마 도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에 상충이 오지 않겠어요? 지금 2014년도 7월 1일 인천, 대전, 대구에서 일단은 실험을 했어요. 예. 건설교통부에서. 그리고 2015년도 올해는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시에서 지금 해가지고 이 1333 번호만 부르면 가장 옆 근처에 있는 번호한테 수신이 가가지고 콜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놓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지금 이게 광역시에서 실험을 해보고 나서 이게 성공적이라고 봐가지고 2016년도에 전국 도시에다가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네, 2016년도에 전국. 네, 그러면 불과 지금 6개월 남았어요. 이런 거를 지금 내부적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해봤어요, 이거 갖고. 그래놓고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통합 브랜드 콜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연간 발생이 돼요? 지금 그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뭐 구축비로다가 이제 아니 그거는 이제 한번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경상적 경비. 정상적 경기는 인건비 9명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한 네. 2억 한 3천에서 5천 정도 추산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33 같으면 우리 지금 건설교통에서 해가지고 2016년부터 전국 도시로 확대하기 때문에 계획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전국 도시에서 그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은 내년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솔직히 8억에다가 경상적 경비를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충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가 우리가 한 5년 정도만 했다고 해도 지금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합리인데 단 6개월 남은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봤어야죠. 지금 이게 중앙정부 했을 때는 어떤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100%. 그리고 1333 번호 하나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다 이게 콜이 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 평택시에서 했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또 의회에서 보고를 해줄 때도 좀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133번 전국 그 콜 번호를 그분들하고 협의를 안 해본 건 아니고요. 그분들 우리 시 의견은 그래도 우리 시의 브랜드 상품 가치를 좀 시의 그 상품 가치를 높이고 1333 해고 밑에다가 슈퍼우닝 쓰든지 저기 신경장 경제도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전국 브랜드 콜하는데 뭐 굳이 이게 별도로 한 6개월 남겨놓고 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매년은 한 2억 한 3, 4천을 갖다 경상적 경비를 갖다 들이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여율 60%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100%에 한다는 보장 애초에 뭐 80% 이상 저기 요건을 갖다 충족시켰을 경우에 하려고 마음먹어서 그대로 갔어야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의지가 뭐요 그러면? 게다가 인건비가 이게 178만 원인데 월. 이 정도 인건비 주고서 하는 데가 어딨냐고. 이게 인건비 월 내역 뽑은 거 있죠? 그 자료 줘봐요. 그 인건비 내역은요. 3명이 8시간씩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니 24시간이니까 178만 원 나온 거야 1인당. 예. 한 달 인건비 그 내역을 한번 달라고 그래요. 예. 게다가 아니 굳이 반대 의견도 많은데 이걸 굳이 왜 진행을 하려고 애초에 80% 갖다 잡았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지 70%도 안 되는 찬등률 갖고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요? 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으면 딱 주관을 딱 잡아갖고 진행해 주려고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지. 이제 하는 방식에 있어서 처음에 대다수가 참여를 한 80% 이상 참여를 하면은 의원님들한테 예산 세우는데도 상당히 좀 유리한 면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게다가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도 했지만은 뭐 의회 뭐 회기 뭐 이것저것 뭐 그런 바빠서 뭐 사전 설명을 못다 했지만은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도 없이 추경에다가 뚜둑 같은 거 올려놔요? 그래도 업무 보고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도 얘기하고도 아니 뭐 한국에 뒤지 뭐야 부모가게 돈이 없고요. 아, 80% 충족도 안 되고 60%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을 굳이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도 없었던 8, 9억 되는 예산을 갖다 추경에다 쓱 안에 올려놔? 한번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지. 다른 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에서 한 80% 정도 저기 찬성이 있을 경우에 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실그머니 해줄 거예요? 뉴트럴 같은 거 뭐 25% 이상 반대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들이 지키면서 왜 이런 거니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이렇게 뭐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뭐 저기한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제 직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에서 직영을 하셔도 그렇지. 사전에서 얘기도 없고, 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직영에다 실그머니 올려놓고 그러냐고요. 찬성도 80% 애초에 생각했다 안 되고 그랬던 거를. 게다가 오산에 그 벤치마킹 가셨다고 그랬는데, 오산은 49%예요. 참여율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뭘 벤치마킹을 해요? 천안은 몇 프로입니까, 참여율이? 이 자료도 없는 천안은 몇 프로예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내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에 그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소통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전에 얘기 좀 하고 서로 간에 의견 저기 조정을 거쳐서 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래? 얘기도 없이 그냥 추경에다가 9억 가까이 돈을 갖다 올려놔야 그래? 이상입니다. 이거 보충 좀. 네. 프로토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참 묘해. 이제 상응된 예산을 자보직으로 우리 시의원들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시죠. 예. 이렇게 상반된 예산이 올라오면 시의원들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구절기 설명을 잘했지만은 이제 서로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는 거를 예산을 잡아 올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싸움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할 거 다, 집행부는 할 거 다 해주는데, 의회에서 잘랐다.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하여튼 그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 사업 추진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냐고.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점차 가입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이거 영업이 잘 진작에 되게끔 노력을 이걸 해야 알고서 또 집행부 공무원하고 얘기해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예? 80% 이상이 집행부에서 8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80% 아닌 60%대에서 이걸 해주게 되면 40%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으면 남부, 서부, 북부가 있으면은 우리 전부 지금도 남부, 서부를 얘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어떤 통합적인 면으로 가야지. 그걸부터 설득을 시키고서 해야지. 예산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통합적으로 가서 단일화된 된 모습을 보여줘야 그거부터 소리가 된 다음에 예산을 해주든지 여론조사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제가 일찌감치 알고 이걸 인터넷 빼보는데 전국볼 133입니다. 그럼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설득 있게 설명해서 전국 콜택시 133에 있는데 좀 참아봐라. 하고 설득력 있게 제안 설명도 할 수 있던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뭐 저희 의원님이나 그쪽 지역에 기반을 두신 의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나한테 와서 공무원이 어느 한 분 와서 찾아와서 예? 손을 들콩 책상에다 놓고 제안 설명해주는 지금 한 명 없었습니다. 이런 잣대로다가 이 의원들한테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했어야 하고 이걸 올리는 거예요? 지금 시군별로 보내는 참여를 보게 되면은
낮은 평균적으로 높은 면도 있지만 낮은 면도 많습니다. 근데 기껏 오산 쪽에 가서 49%라는 벤치마킹을 힘내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좀 소통과 협의를 한다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들과 소통과 협의 균형 그냥 무대포로 그냥 밀고 나가는 식이 되면 안 되지. 이제 조그맣게 이제 1333 전국 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역 기반에 콜 기반을 구축했을 경우에 건설교통, 국토교통부에 그 콜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게 가능한 거고요. 저희같이 이렇게 콜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서는 1333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콜 방식이요. GPS를 이용하는 그 무선 방식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무전 방식, 자체 무선 방식, 자기네들끼리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GPS를 이용한 그런 무선 방식을 채택을 하고자. 좋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과장님께서 그 설명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 이해가 가지만은 이 상된 그 예산 아닙니까?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의원들하고 소통에 협의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사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게 상된 예산을 갖다가 찬성 있는 지역도 있고 반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걸 예민하게 주시를 하셔야지. 예,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공무원 계장 담당이라든가 한 번 와서 설명한 적 없습니다. 저기 1333이 건설교통부에서 하겠다고 그러는 정확한 취지를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희가 6개월 정도만 하면은 지금 인터넷 자료에 보면은 지금 경기 지역에 42개 콜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외부로서 해가지고 1만 4천 대의 택시를 지금 같이 통합으로 1333 만들면 경기도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은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희 돈 안 들이고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 야 통제센터 42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평택에도 어딘가 한 군데 만들어주든지 오산에 만들어주든지 하면 걸릴 거 아니에요, 통신망이. 그랬을 때는 우리 자체 예산이 안 들어가고 중앙 예산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평택 시민이 뭐 수원을 가서도 1333 불러가지고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은 굳이 우리가 단독적으로 잡음이 있는 거를 지금 여기서 두리뭉실하게 하고 업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좀 본의원은 지금 판단이 돼요. 예, 그리고 그 이게 말씀도 시기적으로 맞는데요. 많이 차이가 나면 상관이 없는데 예. 틀림없이 지금 여러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도부터 무절대고 전국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건설교통. 그 전국 확대하겠다는 그 내용도 그러면 지역의 기반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그거와 과장님. 연결을 해서 예. 그러면 우리는 통합 브랜드 콜 구축하면은 콜센터 구축을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이거 콜센터 구축했는데 몇 개월이나 걸린다고 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식들 모든 거를 이 기기에 맞추려 가지고 호환이 안 될 거야. 아마. 예, 호환은 안 됩니다. 호환 안 되니까 다 뜯어내고 다시 했을 때 몇 개월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올 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콜센터를 중앙정부에서 구축해가지고 한다면은 거기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또 각 지자체 쪽으로 미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콜센터 구축한 것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월급들 줄 거 아니에요. 우리 경상경비 2억 연간 경상경비 제가 얼뜻 따져봐도 2억 3천에서 5천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8억 줄고 이거 줄고 했다면 도합적으로 3년만 간다 그래도 한 15억에서 20억은 줄을 것 같은데. 아니 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거를 좀 따져봐야 되고 정책이 중앙정책이 간다면은 그게 좋은 거면 따라가가지고 돈을 안 들어간다고 일거양득 아니에요? 그런 방면은 다시 한번 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얘기를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할게요. 네.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
저는 뭐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택시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뭐 시민의 발이고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구석에서 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평택의 정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닝콜 번호도 모르거니와 저는 뭐 하도 무슨 몇 번인지도 모르지만은 택시를 부를 수도 없지만은 지나가다 뭐 저녁에 밤늦게도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딸리는 현상인데 아까 모 의원들이 다 얘기하셨듯이 뭐 13콜콜이 1333이 전국 콜이라면 그게 합당한 처사다. 근데 다만 평택시를 위한 통합 브랜드, 평택시만을 위한 일본 MK 택시처럼 그런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축 기반이 되면 저는 이런 게 긍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 택시기사들도 좀, 아까 여기 뭐 운전자 제복도 있다고 그랬는데, 모 의원이 얘기 말씀하셨죠. 운전자 제복도 제대로 갖추고, 버스나 택시나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면허 대수에서 68.4%가 찬성하는 겁니까? 64.8%. 64.8%? 예. 예. 그럼 50% 이상은 넘는 건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1333 콜이 전국적으로 뜬다면 저도 전국 거를 택할 거예요. 어느 구석에 가든지 다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운전을 하는,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시골 마을에는 곳곳이 많아요. 이런 걸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콜의 목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걸 구축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 택시 그 브랜드 콜 부르는 거 전원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한테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시방침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명품화 만드는 게 그래도 제복도 같이 입어가면서 진짜 이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택시를 타면 지금은 제복도 없이 막 운전을 하고 있죠. 자기 자기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상한 시스템 같은 것도 갖춰놓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평택시의 이미지에 맞게 통합적으로 해보는 평택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평택항, 뭐 그런 관광 산업도 이 평택시의 브랜드와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다음에 돈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예민한 상황이라고 좀 불편한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품 시키는 데는 브랜드 시키는 데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